2025년 1월 9일째 되는 날이고요. 뭐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다 하게 막 엄청나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미국 시장이 약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꾸준히 차분하게 좀 올라가고 있고요. 더군다나 올라가는 와중에도 좀 뭐 하루는 반도체 갔다가 뭐 로봇 갔다가 바이오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느낌, 뭘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4분기 이제 잠정 실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가 분명히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뭐 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가 좀 낮게 나올 만한 기업들은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 기업은 작년에 말에 장사 잘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좀 안 가 있다라는 거는 거의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뭐 이 분야에서는 수출이 되게 높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주가는 아직 좀 안 갔네 라고 하면, 당장 뭐 매수하시자마자 주가가 올라가진 않지만 먼저 좀 선침해하고 계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실적 나온 거를 보자면, 어저께 삼성전자를 시작해서 이제 실적이 쭈루룩 나올 텐데요. 아마 이 시간이 조금은 길어질 겁니다. 실적 발표 시간이. LG에너지솔루션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당연히 역성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봤던 거는 이제 매출액은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좀 떨어질 수는 있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다라는 건 조금은 치명적입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2차전지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이익이 적자가 된다라는 건 나머지 그 삼성 SDI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까지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전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오늘 수주 공시는 딱히 나온 건 없어요. 크게 나올 건 없었고, 이 퀄리터스 반도체라고 좀 작은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한 16억 원어치 반도체 설계 IP를 베리 실리콘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미국 업체인데요. 그 미국 업체 CXL 하는 업체예요. CXL 하는 업체에 납품을 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퀄리터스 반도체는 약간 시스템 반도체 향인데 HBM보다는 CXL 쪽으로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수주 공시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미국 시장부터 좀 천천히 찾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어저께 크게 뭐 변동성이 없었어요. 그냥 보합 정도, 보합 정도. 크게 뭐 메리트가 어떤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은 미국 시장은 휴장이에요. 9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휴장 전에 그냥 뭐 거래대금도 많이 없었고, 어느 종목이 뭐 특별하게 뭐 올라갔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지지부진했다. 어느 섹터가 뭐 확 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없었고, 다만 지금 조금 오늘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지금 요 장표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아이온큐라든지 리게트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아마 어저께 젠순왕 CEO의 발언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다만 뭐 저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 기술이라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보여지고, 리게티 컴퓨팅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 막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한국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안 따라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일단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올라간 거는 뭐 그렇다 치자고요. 단타꾼들이 올려놓은 거니까 올려놨는데 밑에 거래가 동반되면서 지금 밑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라는 건 이거는 누군가가 한 숟갈 해 먹고 밑으로 주가 떨어뜨리면 답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것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술도 충분히 있고 충분히 실생활에 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종목에서는 살만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볼만한 건 SK텔레콤 정도? 그나마 통신 쪽이 이제 붙어 나가니까, 통신 보안 양자 암호 쪽이 붙어 나가니까 SK텔레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보안주 정도는 좀 볼만한데, 이런 한국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내가 8,000원에 가지고 있다, 9,000원에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밑으로 2,0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합니다. 제가 봤을 땐.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엑스게이트 봐야죠. 예, 엑스게이트도 상당히 핫했던 종목인데 일단 얘는 그나마 한국 첨단 소재처럼 거래를 동반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이런 종목들은 한번 밑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기회를 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말씀드렸죠. 연관된 기술을 가지고 있을 뿐 얘네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라는 포인트를 전혀 주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따라가지 마셔라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왜 이렇게 계속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걱정돼가지고 분명히 양자 컴퓨팅에 따라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죠. 미국의 뭐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을 따라가는 거는 괜찮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말릴 그게 없다. 왜냐면 걔네들은 실질적으로 기술을 내보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한국 첨단 소재 뭐 이런 것들은 테마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볼 건 없었어요. 미국 시장 딱히 볼 건 없었고,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끌었다면 오늘은 하이닉스가 코스피를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닉스가 올라가 주니까 코스피가 뭐 음봉이긴 해요. 크게 근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 61선 위쪽에서 요 보이시죠? 61선. 요 61선 위쪽에서 차트가 위쪽으로 탁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는 음봉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며칠 쉬어가도 될 것 같고 하이닉스가 오늘 큰일을 한 거예요.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삼성전자 빠지고 2차전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올라가주면서 전체적인 HBM 향 애들이 같이 올라와주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건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역시나 젠슨왕과의 이 콜라보레이션의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상기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오늘 나오고 있죠. HBM에서만큼은 우리가 가장 빠르다. 예, 마이크론도 상대가 안 된다. 삼성전자야 이미 이긴 것 같고 아마도 올해 이제 4분기 그러니까 2024년도 영업이익 자체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입장에선 굴욕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전기, 전압, 변압기 꼭 보자. 현대일렉트릭, 뭐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꼭 보자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 오늘 여실히 드러나고 있고요. 2차전지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실적을 보여드렸다시피 2차전지 쪽은 좀 쉬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이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트적으로도 굉장히 좀 매력있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얘가 충분히 바닥을 여기서 많이 다졌어요. 많이 다지다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싹 다 지우고 보여드리면 제가 왜 차트가 좀 좋아 보였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 저점을 두 번 한번 만든 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물론 뭐 쌍바닥 이런 거는 요즘에 뭐 차트적으로 맞진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뭐였냐? 요 정도 포인트에서 정배열을 좀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상세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5일선 있고 여기 11선, 여기 21선, 그 다음에 여기 61선, 여기서 121선, 201선 요 딱 만드는 정배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가 정배열을 딱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좀 조정받다가 살짝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또 빠지길래 에이 또 왜 이러지? 여기서 완전 꺾였잖아요. 배열 자체가. 꺾여서 내려왔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오고 나서부터 또 배열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괜찮겠네? 2차전지 향보다는 얘는 약간 유가의 움직임적으로 좀 봐야 되나라고 했는데 역시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요대로 간다면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정도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종목 중에 가장 핫했던 종목을 좀 찾아볼게요. SKC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CES빨로 많이 올라가는 섹터가 딱 두 가지,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유리기판이고 두 번째가 이제 액침 냉각. 요게 약간은 좀 힘이 좀 부족한데 그래도 유리기판을 조금 잘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로봇. 근데 요게 이제 잘 보시면 누구랑 연관이 많이 돼 있냐? 거의 1, 2, 3번이 다 엔비디아랑 연관이 돼 있어요. 보시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 발열 문제를 잡으려면 유리기판이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뭐 RTX라든지 아니면 HBM을 넣고 뭐 GPU를 만드는데 지금 블랙웰에서 발열 현상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걸 잡으려면 유리기판하고 액침 냉각이 꼭 필요합니다.
예, 요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은 왜 또 엔비디아랑 엮냐? 기조 연설에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코스모스. 우리 공부했잖아요. 코스모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로봇을 학습시키겠다. 그러니까 지금 CES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유리기판, 액침냉각, 로봇입니다. 거기서 사실은 네 번째가 제가 봤을 때 양자 컴퓨팅 기술인데 그거를 엔비디아 젠슨왕이 어저께 완전히 뭉개뜨렸죠. 왜냐면 엔비디아 젠슨왕은요. 이 양자 컴퓨팅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본인들은 굶어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은 뭐 완전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라기보단 조금 기사가 와전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양자 컴퓨팅에 약간은 좀 반대하는 세력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유리기판 쪽 SKC, 뭐 필옵틱스, 뭐 JNTC 뭐 이런 종목들 다 좋았다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율천화학이 간만에 좀 올라왔는데 율촌학 뭐 의미 있나요? 뭐 의미 이슈 올라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딱히 특별하게 뭐 뉴스가 있어서 올라온 것 같지는 않고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계속 보자. 전기 변압 전압기 뭐 이쪽 계속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제약바이오 선발적으로 또 올라갑니다. 대웅제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한올바이오파마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지고 있고 종근당도 오늘 보시면 전체적인 코스피 200 종목들의 탄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죠. 예. 왜냐면 뭐 SKC나 뭐 여기 딱 한 대웅제약, S-오일, 유가 정도까지만 해도 한 5% 정도 올라갔는데 나머지는 1%에서 2% 정도 올라간 거예요. 크게 오늘은 재미있는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 자체는 하이닉스가 좀 지켜줬다. 근데 요 분봉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오늘은 장 초반에는 되게 분위기가 좋았죠. 좋았다가 그 분위기를 다시 꺾었다가 장 후반에 그냥 중간 정도 가격에 놔뒀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조정장이다. 쉬어가는 하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닥은 움직임이 좀 좋았죠.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에 좀 눌러주다가 얘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왜 급등을 하냐? 코스닥이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코스닥. 요 딱 시가총액을 펼쳐보면 딱 범인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코스닥이 많이 올라간 이유. 네,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또 오늘의 중심은 로봇입니다. 하이젠 RM 로봇 관련주죠. 액추에이터, SPG 감속기, 감속기 중간중간 뭐 유리기판 얘네들도 섞여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오늘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SPG, 하이젠 RM, 그다음에 뭐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도 11% 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메스, 시메스 같은 신규 상장 종목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닥 쪽에서는 로봇이 움직여줬고 제약바이오 뜨문뜨문 움직여줬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SKC를 필두로 유리기판 쪽이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줬고, 그다음에 조선과 해운 쪽은 여전히 시장이 좀 방향성이 없을 때도 한 1%, 2%대에서 플러스권 양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도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개인적으로 종목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8시에 오후 8시에 주식 챔피언쇼 또 출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했던 종목들 많이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부터 접수해 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으니까 꼭 오늘 주챔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